안녕하세요. 반려동물에 관한 영양을 깊게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담낭 슬러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담낭 슬러지는 담낭이라는 간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주머니인데 쓸개라고도 하거든요. 거기에 비정상적으로 어떤 물질이 좀 쌓이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우선 그 담낭 슬러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담낭이 하는 역할 또는 담즙이 하는 역할을 먼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담낭이 간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간에 대해서도 좀 일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간은 신체 내 좀 큰 장기 중에 하나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 1000개 이상의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주 역할은 영양소를 대사하고, 그리고 어떤 영양소는 저장을 하고, 주로 이제 해독작용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담즙을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담즙은 간에서 합성돼서 간 옆에 있는 조그마한 주머니인 담낭에 저장이 된 다음에 십이장을 통해서 이제 분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밥을 먹으면 담낭이 수축함으로써 그 담낭 안에 있는 담즙이 십이장으로 빠져나오는 건데, 주로 하는 역할은 지방을 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담즙 안에 있는 이 여러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담즙산입니다. 그래서 이 담즙산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통해서 합성을 하고 99% 이상 타우린하고 결합돼 가지고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되게 돼 있어요. 여기도 이제 일부 질병들이 있습니다. 질환들이 있는데, 담낭 점액종 또는 뭐 담석증 등이 이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담낭 점액종이 되기 전 단계, 요거를 이제 담낭 슬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러지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콜레스테롤, 뭐 빌리루빈 또는 칼슘이라든가 뮤신, 일부 단백질, 혈전 같은 그런 성분들이 슬러지를 형성하는 그런 성분이 되겠고, 노령견에서 주로 좀 많이 발견되는 그런 문제고, 증상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형태인 거죠. 근데 이 슬러지가 좀 심해지면은 좀 더 찐득찐득하게 좀 이렇게 성상이 바뀌게 되는데, 담낭 벽에 들러붙어 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파열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파열이 되면은 복막염이라든가 폐혈증과 같은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담낭 슬러지는 어떤 증상이라든가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은, 이게 방치돼 가지고 담낭 점액종이 되게 되면은 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동물병원에서 모니터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게 원인인지 아직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담낭 점액종의 이제 병인론, 어떤 게 원인인지 아직 모르는데, 하지만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들이 쿠싱 질환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호르몬성 질환, 또는 이제 고지혈증과 같은 지질 대사장애와 같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점액종이 좀 더 잘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호르몬성 질환이라든가 지질 대사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담낭 슬러지 그리고 점액종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영양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요. 최근 한 2020년에 나왔던 연구인데, 그런 비타민 D의 섭취량이 부족한 애들이 담낭 점액종이 좀 더 잘 발생했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 음식에 비타민 D가 좀 부족하지 않도록 보호자분들께서 좀 도와주시는 게 좋고, 한 20년 좀 넘은 논문인데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수 아미노산의 섭취량이 좀 부족하게 되면은 담낭 슬러지가 좀 더 잘 발생하고 담낭 결석의 생성도 좀 촉발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티오닌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좀 부족하게 들어있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류 섭취를 통해서 메티오닌의 급여량이 좀 더 충분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담낭 슬러지라든가 점액종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또 다른 어떤 접근, 영양학적 접근은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낮은 식단을 제공해 줬을 때 담낭 슬러지와 점액종을 좀 예방해 주거나 관리해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연구로 그런 이제 점액종의 유병률이 낮아졌거나 했다라는 그런 건 확실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론적으로 슬러지를 이루고 있는 주 물질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이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식단을 제공해 주면은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지방식이
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제하고 약물 관리가 있는데요. 영양제 중에는 샘이라고 간 기능에 좀 도움을 주는 영양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섭취했을 때 슬러지라든가 점액종이 좀 완화됐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샘2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액종이 심해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에 하나 이게 파열이 되게 되면은 응급 상황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파열되기 전에 좀 이제 심한 경우죠. 외과적으로 좀 수술을 해서 담낭을 떼내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담낭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담낭을 떼어내도 그 담즙은 계속 간에서 만들어져서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담낭은 그야말로 지방을 소화시키는 담즙을 보관하는 주머니인데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담즙산이 계속 지방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의 섭취량을 너무 과하게 하거나 고지방식이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소화불량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담낭 슬러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봐서 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